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국고가 부족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액 추경을 한다든지 국가의 전반적인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렇듯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걷게 될 거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출처조사 중에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무슨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의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나오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고액의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드물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부동산 구매 시에 자금출처 조사하는 것처럼 PCI 분석을 통해 실제 자산 증가분과 소득 대비 지출을 통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자료를 구비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또한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하고요. 주식을 투자했다든지 연봉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서 납세자의 자금 원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자료를 작성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를 내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건 중에는 혼인으로 인해 신혼집으로 아파트에 10억 원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했던 케이스인데, 30대의 젊은 나이에 고액 전세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혹시 탈세 정황이나 증여받은 금액으로 진행한 건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입주 시기가 3년 전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다 보니까 전세금이 많이 필요하긴 했었죠. 게다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마련한 경우라서 특별히 눈에 띈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납세자분은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 10% 세율 구간인 1억 5천만 원이었고, 그에 더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각각 차용증을 쓰고 2억 원씩도 빌렸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3억과 저축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충당을 하였고요. 양가 부모님에게 빌린 금액이 인정받지 못했던 내용인데, 실제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나 원금을 갚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서 전액 다 증여세 추징이 되었습니다. 저축금액도 문제가 되었는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월급을 온전히 저축하였고 생활비 등 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생활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금액도 쓰지 않고 온전히 월급을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카드 사용 금액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매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도 여지없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총 추징 세금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남편 쪽이 8천만 원, 아내 쪽이 3천만 원 정도 추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세입자의 정보가 관할 구청 및 국세청에까지 자료가 파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액 전세주택을 계약하실 때에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